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도소매 패키지 프로세스 교육을 맡은 ERPA 팀 과장 유영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이번에 이제 교육해드릴 부분은 이제 도소매 패키지라고 해서 저희 이제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버전이고요. 네,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매입 관리, 뭐 재고 관리, 매출 관리, 격리 관리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저희 이제 도소매 버전을 사용하시는 고객사들은 이제 온라인 판매 없이 이제 오프라인 거래를 주로 사용하시는 업체들과 포스를 같이 이제 사용하시는 매장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이제 메뉴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최초 이제 로그인한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홈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그림에서 보았던 이제 뭐 매입 관리를 할 수 있는 항목들, 그 다음에 매출 관리, 그 다음에 재고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뭐 격리 관리나 이제 레포트들이 있는 경영 정보, 그리고 이제 최초 세팅에 필요한 항목들이 있는 이제 뭐 상품이라든지 거래처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초 관리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설정들을 하기 위한 시스템 관리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매뉴얼이라든지 이제 하단에 보이시는 뭐 공지사항, 업데이트 현황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상품 등록하는 부분부터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메뉴는 기초관리에 상품정보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제 화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상단 항목은 일단 등록이라든지 조회를 할 수 있고 혹은 뭐 수정, 그래서 이런 이제 액션들을 했을 때 저장시킬 수 있는 저장 버튼, 혹은 잘못 실행했을 때 취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초기화가 되고요. 사용을 종료하고 싶은 경우는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뭐 이제 기타 조회 조건들이 하단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일단 기존에 등록했던 상품 목록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상품 등록하는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상품 등록을 이제 원하시는 경우는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고, 상품명은 필수값이기 때문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 있으신 경우는 규격이라는 항목에 뭐 색상을 원하시면 색상을 넣으셔도 되고요. 혹은 뭐 크기를 원하시면은 뭐 XL, 뭐 S,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 같은 항목은 저희가 5가지가 있는데요. 매입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입 잡을 때에 대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도매가나 소매가 혹은 소비자가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하신 금액을 입력을 하셔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공인 바코드로 관리를 하시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여기 총 5개까지 넣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필요하신 만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과세 상품일 경우에는 이제 과세 상품, 이런 식으로 면세 상품일 경우에는 면세 상품 넣어주시면 되고요.
잠시만 지금 카메라 조정을 해야 돼서 잠시만 기다려 주겠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지금 카메라 쪽에 잠깐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다시 세팅을 했고요. 네,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금액까지 입력을 한 상태이고요. 네, 과세 면세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렸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뭐 설명드릴 만한 부분은 이제 기타에 보시면 유무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콤보박스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항목들이 있고요. 네, 설명을 드리면 뭐 말뜻 그대로 유형 상품일 경우에는 이제 실체가 있는 상품들이죠. 네, 물건들 대부분 이제 유형 상품으로 지정을 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혹은 뭐 이제 배송비라든지 적립금, 매출 할인 같이 이제 실체가 없는 상품들은 무형 상품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유형 상품으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방금 등록한 상품을 보실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건 바이 건으로 한 개씩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뭐 이제 일괄 등록이라고 해서 엑셀로 일괄 등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상품 등록을 마치게 되면은 이제 추가로 거래를 하시고 있는 거래처들에 대한 정보도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보여드렸던 기초관리의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에서 등록 및 수정 삭제가 가능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화면 구성은 상품 정보 등록이랑 거의 동일하고요. 조회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기존 등록했던 거래처들이 노출이 되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래처를 등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거래처 명의는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 번호라든지 기타 뭐 대표자명이나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시면 입력을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 항목 쪽에 거래 입출 구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의미 동일하게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거래처는 입출처, 혹은 매입만 진행할 경우는 매입처, 매출만 진행할 경우는 매출처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거래처가 생성이 되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코드는 자동 생성 되겠습니다. 네, 거래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거래처 수만큼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을 마치시게 되면 기초관리 쪽에 은행 및 카드 정보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네, 이제 여기서는 뭐 입금이나 이제 지급을 잡으실 때 필요한 은행 카드 정보들을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은행은 이제 이 탭에서, 카드는 이 탭에서 등록 및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장에 대한 계좌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고사항이 있으시면 이쪽 부분에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코드는 자동 부여되면서 등록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카드도
등록하고 카드 번호를 입력한 후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적인 정보들을 등록을 다 하시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 관리 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입을 잡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매입 관리에 매입 등록이란 메뉴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위에는 조회 조건, 그 다음에 하단에는 기존에 등록했던 매입 내역들이 조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상세 내역들이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입 전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네, 만든 후에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전표 번호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전표 번호를 설명드리면 일단 IP라는 알파벳으로 고유 알파벳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연도, 그 다음에 월, 일, 그 다음에 순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네, 먼저 매입처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품들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일부만 입력을 하셔도 팝업이 뜨면서 원하시는 상품들을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선택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상품을 등록하시고 싶으신 경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직접 수정도 가능합니다.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직접 단가나 수량을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되시면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표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이 3개의 상품에 대한 매입을 직접 전표를 입력하셔 잡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 매입 전표에 대한 뭐 수정이나 삭제 또한 가능하고요. 수정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수정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상품의, 그러니까 내품을 삭제를 하시고 싶으신 경우는 딜리트 키를 누르셔서 예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저장을 누르게 되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전표 자체에 대한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는 전표 삭제라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확인 메시지가 한번 뜨고요. 여기서 예를 누르시게 되면 삭제가 됩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매입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지급전표 등록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지급전표는 이제 매입 대금을 받았을 때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잡히지 않고요. 저희가 직접 입력을 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에 대한 이제 구분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뭐 현금이라든지 혹은 카드로 받으셨으면 카드, 혹은
통장으로 결제를 하셨다면 통장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비구사항 있으시면 적요란에 적어주시면 되고, 이제 지급한 금액을 입력 후에 아까 등록한 은행명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 다음 저장을 누르게 되면 2,000원으로 지급이 잡힌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입 전표별로 지급을 잡으실 수도 있고, 혹은 매입 관리 메뉴에 지급 전표라는 화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방금 보시면 저희가 잡았던 지급에 대한 내역이 노출이 되고요. 혹은 이쪽에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거래처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지급 구분, 지급액, 그 다음에 은행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통장의 경우는 은행, 카드의 경우는 카드 쪽에 입력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거래처별 매입 원장 혹은 뭐 기간별 매입 원장, 계산서 발행 현황, 매입일보, 일일 매입자, 뭐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요. 이 메뉴들은 이제 보시면은 저희 이 중메뉴에 있는 이름과 같이 거래처별 매입 원장의 경우에는 그냥 조회를 하게 되면 안 되고요. 거래처별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처를 먼저 선택하시고 조회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지금 건수가 없어서 조회가 안 되는데요. 제가 다른 거래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거래처에 대한 매입을 잡았던 정보들을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되고요. 혹은 뭐 이제 일별로 집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일개 포함이라는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이렇게 체크를 하고 조회를 하시게 되면은 일별로 매입액에 대한 집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는 월 단위일 경우에는 이제 월계로 집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은 총계로 모든 수량과 매입액과 지급액에 대한 집계가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거래처별 매입 원장도 보여드렸고요. 혹은 뭐 이제 기간별 매입 원장이라고 해서 아까 거래처별 매입 원장의 경우에는 거래처를 입력하셨어야 조회가 됐는데, 기간별 매입 원장의 경우는 이제 원하시는 매입일만 지정하신 다음에 조회를 하셔도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개나 월개 혹은 둘 다 필요하신 경우는 선택하셔서 조회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 같은 경우도 단가, 그 다음에 총 매입액, 그 다음에 전표에 합산된 매입액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매입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같은 경우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도 마찬가지로 이제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는 매출 등록이란 메뉴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하단에는 기존에 등록하셨던 내역들,
그리고 상단에는 이제 매출 전표별로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단가 수정 가능하고요.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표가 생성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전표 같은 경우는 이제 OT라는 고유 알파벳이 박히고요. 그 다음에 연, 월, 일, 그 다음에 순번, 요 로직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도 매입 등록과 동일하게 가능하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지 않는 경우는 팝업이 떠서 금액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삭제 또한 삭제 버튼을 누르시고 얘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의 경우도 입금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옆에 탭을 보시면 입금 정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직접 수정을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결제 방식대로 구분을 잡아 주시고요. 금액이 모두 들어오셨을 경우는 매출액이 2,500원이기 때문에 저도 2,500원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 입금이 잡힌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매출관리 입금전표라는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은 저희가 방금 잡았던 입금에 대한 내역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포트 같은 경우도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래처별, 기간별, 상품별 혹은 담당자별 같은 이제 다양한 레포트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방금 잡은 테스트 거래처 삭제를 했군요.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게 되면 10월 6일에 잡은 모이스처 핸드크림이라는 테스트 상품 2,500원, 매출액 2,500원으로 잡히신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 또한 2,500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2,500원 카드 입금으로 잡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잔액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10월 데이터만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이제 9월이나 뭐 8월 혹은 그 전에 잡았던 매출 내역이 있으면 매출액과 입금액의 계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잔액이 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별 매출 원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추가 개발을 해서 여기 보시면 화살표 버튼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기간에 따른 매출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영원으로 나오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반품을 잡거나 취소를 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총 계산을 통해서 영원으로 노출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처별로 이 조회 기간에 대한 매출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화살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열고 닫음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간별 매입원장 설명드렸는데, 기간별 매출원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간에 대한 총 매출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고요. 네, 여기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OT로 시작하는 전표 번호들. 그 다음에 저희가 수불 구분에 이제 기본적으로 매출을 잡게 되면 저희 매출 출고라는 구분으로 수불 구분이 선택이 되고요. 이제 이러한 수불 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시스템 관리에 시스템 코드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뭐 방금 설명드렸던 수불 구분뿐만 아니라 뭐 거래처, 결제 혹은 뭐 창고도 임의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불 구분 쪽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일단 디폴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명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매출 출고라는 부분들도 있고, 혹은 이제 매출이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매출 취소, 이 코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보이는 ERP 상품명은 저희 ERP의 상품명을 의미하고요. 규격은 아까 설명드렸던 옵션, 상품 정보 등록의 옵션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단가, 매출액, 그 다음에 공급액, 그리고 전표의 총 매출액, 그리고 입금을 잡았을 경우는 입금액까지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집계 또한 기간별 매입원장과 동일하게 일개, 월개 혹은 일개 플러스 월개로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당일로 조회했기 때문에 일개만 나오는 상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만한 하면은 저희가 이제 매출 관리, 매출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화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 매출 등록이나 매입 등록과는 반대로 상단에 이제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하단에는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한 상세 내역들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뭐 매장 구분이라고 있는데, 매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매장 세팅이 필요한데, 이거는 일단 포스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격리관리라고 있는데요. 격리관리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 매출을 제외한 이제 내부 소비 품목이라든지 이제 사내에서 관리
관리를 하는 이제 계정 까먹기 위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듯이 보시면은 뭐 현금이 나갈 수도 있고, 뭐 차량 유지비가 나갈 수도 있고, 혹은 뭐 기타 계정 과목을 직접 등록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전표번호는 이제 KL로 시작을 하고 직접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금을 잡을 경우에는 차단 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을 하시게 되면 상단에 등록되신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삭제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누르시게 되면 커서가 활성화되고요. 변경이 가능합니다. 삭제 또한 수정을 누르신 다음에 삭제 버튼 누르시고 얘를 누르시면 삭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출납장이란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아까 카드 및 은행 및 카드 정보 등록에서 등록했던 뭐 은행 정보랑 카드 정보가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뭐 통장 혹은 뭐 카드별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메인 매출 금액이 한 번에 집계돼서 나오는데요. 따로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메인 매출금 분리라는 옵션이 있는데 체크하신 다음 조회하시면 이런 식으로 별도로 분리돼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했던 이제 포스 및 이제 매장 쪽에 관련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장을 등록하시기 위해서는 기초관리 매장 등록이란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등록 및 수정 삭제가 가능하고요. 조회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등록한 매장이 나오게 되고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소지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저장을 하시면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제가 이쪽에 체크를 안 했는데 사용하시는 이제 창고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용하시게 될 창고를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야 그 창고의 재고 가감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보사 창고로 해볼게요. 네, 그래서 체크하고 저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 포스는 기본적으로 별도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서 온오프 통합관리에 다운로드란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 ERP와 포스 이 부분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설치를 미리 해놨고요. 네, 화면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 상품을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상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유선 스캐너를 연결하셔가지고 98 코드나 등록하셨던 자체 코드, 공인 바코드 등을 스캔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들을 쭉
쭉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금액이 변경 필요한 경우에는 판가 변경을 눌러서 수정해 주시고, 수량 변경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원 관리를 하실 경우에는 회원 메뉴가 있는데, 없으신 경우에는 이제 회원 관리라는 메뉴에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카드 혹은 현금으로 대부분 이제 결제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원하시는 방식대로 결제를 하면 되고요. 지금 저는 지금 단말기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로 현금으로 결제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입력했던 금액 1000원에 곱하기 2에서 2000원, 2000원에서 4000원 해서 현금으로 체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 출력의 체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뭐 현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체크하셔갖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를 하기 위해서 승인 요청을 누르게 되면 방금 화면에 떴듯이 이제 매출 전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뭐 영수증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설정들이 필요한데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뭐 기타 이제 뭐 매장을 변경하시고 싶다거나 창고 혹은 뭐 단가, 이 단가 5가지는 아까 저희가 상품 등록에서 보여드린 단가 5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이제 ERP ID 별로 세팅이 가능하고, 이제 원하시는 부분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제 이거 하단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처리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결제를 한번 일으켰는데요. 이거를 이제 뭐 취소를 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 거래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방금 4,000원짜리 저희가 결제를 했었죠. 그래서 혹은 뭐 영수증을 재발행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그냥 재발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다시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를 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하시고, 이제 결제가 이미 완료된 건이기 때문에 하단에 승인 취소라는 버튼이 생기세요. 여기서 지금 현금이기 때문에 카드 번호를 따로 리딩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승인 취소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취소가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 관리,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회원 관리를 하시는 이제 업체분들 같은 경우는 이 메뉴에서 직접 이제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등록된 회원들 테스트 데이터고요. 여기서 이제 뭐 주문을 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더블 클릭하셔서 얘를 누르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회원 정보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도 여기서 이제 입력값들을 다 입력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이 되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번호는 뭐 직접 입력을 안 해주셔도 자동 부여가 되기 때문에 원치 않으시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자동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삭제나 뭐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는 클릭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경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원별로 뭐 할인율이나 등급을 지정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등급을 만들어 놓은 건데,
원하시는 등급대로 선택하셔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원에 대한 이제 뭐 매출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쪽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회원으로 결제를 한 건이 없기 때문에 조회가 안 되고요. 네, 저희 ERP와 포스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판매나 이제 매입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재고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재고 관리, 이제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입일 경우에는 이제 뭐 재고가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고요. 매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제 재고가 점점 빠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재고 확인에 대한 이슈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 경로에 대해서는 아까 직접 입력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경우는 이제 바로 입금만 잡으시면 되고, 네, 매장에서 이제 포스로 결제 일어난 부분들은 이제 포스 결제하면서 자동으로 매출 전표가 생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첫 번째 메뉴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재고가 추가가 되거나 혹은 감소되거나 혹은 뭐 재고를 다른 창고로 이동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컨트롤을 하실 수 있는 화면이고요.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재고 입고되었을 경우는 재고 입고로 선택을 하신 다음 입고가 되어야 하는 창고를 선택하시고, 입고하실 상품을 선택하신 다음 뭐 낱개나 이제 수량을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제 고유번호 EX로 해서 생성이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천구 창고라는 데에서 본사 창고로 재고를 실제로도 이동하면서 이제 전산상으로도 이동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창고 이동 모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갈 창고 선택, 그리고 입고되어야 할 창고 선택,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신 다음에 이제 건 바이 건으로 등록하실 경우는 선택을 하시고, 생성.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한 줄이 생성이 되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한 개가 추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고 수량 보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네, 여기도 이제 메뉴명과 일맥상통하게 여기서 이제 재고 수량을 직접 바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상품 리스트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뭐 상품별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가 된 상태에서 수정을 원하시는 상품을 선택하시고 수정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0개에서 10개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재고가 10개로 보정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일괄로도 이제 보정이 가능한데요. 네,
지금 요 5가지 상품을 5개로 일괄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조회를 하게 되면은 아까 5개로 보정했던 재고들 이런 식으로 이제 조회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재고 현황 조회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냥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전체 내역이 조회가 되고요. 뭐 이제 상세적으로 이제 조회 조건이 설정 필요하신 경우는 이제 하단 정보를 활용하셔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만한 게 여기 수불 항목 표기 옵션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표 단위, 일별 집계 혹은 이제 안 봐도 되는 경우는 표기 안 함.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가능하고요. 네, 이제 여기에 이제 찍히는 경우는 이 라인에 해당 전표로 생성된 출구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회가 되고요. 네, 아까 5개로 고정했던 내역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별 집계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혹은 검색을 하셔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5일날 잡혔던 메인 매출 내역, 그리고 아까 수불을 잡았기 때문에 입고된 부분, 그 다음에 매출 잡은 부분,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취소했던 부분들까지, 포스에서 이제 취소를 했죠. 저희가 이제 그 취소한 부분들까지 일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상품 수불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는 아까 저희가 이제 수불증표 등록했던 부분들, 수정했던 부분들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회 기간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제 기간 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이죠. 10월 6일. 오늘 기간 동안 조회를 했을 때 재고가 10개가 조회가 된다. 그러면은 10개. 이런 식으로 이제 조회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고는 현재 이제 실제로 남아있는 재고들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네, 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뭐 엑셀 출력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엑셀로 원하시는 부분들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가 핵심적인 기능들은 전부 이제 설명을 해 드렸고요. 네, 여기서 뭐 혹시 빠진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다른 질문 사항이라든지가 있으신 분들은 네, 질문을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은 이제 요번 교육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